아무래도 군가가 흘러나오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나오고 있으면 바보가 되겠죠. 안녕하세요. 조신우의 콘텐츠 실험실 비법 노트. 오늘은 제 10화입니다. 오늘 웅장한 노랫소리와 함께 또 여러분들이 썸네일을 좀 보고 오셔서 또 어떤 비법인지 어느 정도는 직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10화가 드디어 되었습니다. 앞으로 좀 성장해야 될 과정들도 많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만 어찌됐건 개인적으로 또 우리 제작진들과 함께 10화를 맞이했다는 거에 굉장히 큰 뿌듯함과 의의를 두고 있고 10화 동안에 10명의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됐잖아요. 그 감사함과 또 그 기억들을 안고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저희 기다려주신 그 마음 혹시 없으시더라도 앞으로는 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 사랑해주시면 저희들이 또 더 좋은 비법들을 가지신 분들 열심히 만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매 화마다 특별하고 특별했죠. 그쵸? 여러분들 다 보신 분들 꽤 되시잖아요. 그쵸? 아니면 이제 찾아보시고 10화인 만큼 더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비법을 인터뷰로 풀어내는 컨텐츠인데요. 평범하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 특별하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특별함으로 소개를 해드렸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각설하고 제 옆에 건장한 남성분이 뜨끈뜨끈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하고 앉아 계신데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이제 복무를 하고 전역을 한 23살 연기를 공부하고 있는 장인재라고 합니다.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저도 풋풋한 그 아련한 풀냄새와 함께 기억들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군대 얘기다 보니까 우리 인재 씨가 편하게 얘기를 해주셔도 혹시나 조금 기밀 혹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순간순간 아마 침묵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편집해서 잘 해드릴 테니까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뭐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제 오랜 기억으로는 주소나 그 지역을 또 얘기하면 안 되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냥 네. GOP 정도만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 그 궁금한 점들을 개인적으로 채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따끈따끈한 민간인이 되신 건데 정확히 언제 제대를 하신 건가요? 정확히 이제 제가 2021년 음. 5월 8일에 이제 제대를 했어요. 그러면 인재 씨 같은 경우 좀 특별하게 여러 가지 요즘에 좀 코로나랑 여러 가지 시국 때문에 좀 밀린 휴가를 좀 한꺼번에 후반부에 나오셨다가 지금 완전히 제대를 마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경험 혹은 또 이런 상황이 특정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거두절미하고 저도 이제 군생활을 해본 입장에서 중간중간에 휴가를 나오는 것과 어찌됐건 그 기간을 참아내고 마지막에 몰아서 나온다. 마냥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본인은 어떻습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게 막상 그 뜨문뜨문 나간 휴가는 음, 나갈 때는 이제 막상 좋지만 그쵸. 근데 또 이제 나중에는 이제 원래 저녁날에 전역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몰아서 나가면은 그 나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 그렇지만 막상 나갈 때 되면은 그동안 이제 군생활 해온 거에 대한 뭔가 보상성도 있고 음. 심리적으로도 환상적이죠. 뭔가 영원한 휴가를 만리로 떠난 느낌? 저도 그런 상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좀 특정한 상황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복무하시면서 지금 뭐 코로나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휴가를 이제 어느 정도 시기부터 못 나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군인들은 어땠습니까? 좀 많이 힘들어 했는지, 아니면 또 그걸 잘 받아들였는지, 전체 분위기가 좀 어땠나요? 그렇죠. 일단은 많이 힘들어했죠. 아, 힘들어하고 음, 어떻게 말하자면 약간 휴가를 나갈 수만 있다면 음, 어떠한 것이라도 해낼 수 있는 음. 약간 이런 마인드들이 많이 아, 갖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죠. 보면 전투력은 굉장히 상승을 한 상태였겠네요. 그렇죠. 그런 기회가 생겼다면 전투력이 상승을 했겠지만 음, 음. 그런 기회가 이제 없이 그냥 아예 차단시켜 놨으니까 음. 오히려 더 저하로 갔죠.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GOP 되게 또 어려운 곳이고 힘든 곳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데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는 군대를 준비하는 분들이 줄을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나이가 차고 시기가 되면 우리나라의 국가의 의무를 위해서 꼭 가야 되는데 GOP라는 곳 어떤 곳입니까? 뭐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해주신다면. 일단 제가 배웠을 때는 GOP의 철자는 제너럴 아웃포스트라고 네. 이렇게 배웠고 쉽게 말해서 DMZ가 이렇게 있으면 DMZ의 이제 남쪽을 가로막고 있는 음. 철책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이 철책을 수호함과 동시에 DMZ 안에 이제 모든 작전들을 이제 서브하고 지원하는 이런 개념의 부대예요. 음.
되게 중요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특정한 전쟁이나 혹은 그런 발발 시에는 가장 근접전으로 바로 이제 전투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겁도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초반에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막상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안 느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군생활을 했지만 여러 가지 훈련이나 혹은 특정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 전체 이제 전시 체제나 혹은 이런 것들로 국지 도발이나 뭐 여러 가지 발생됐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정말로 머리카락이랑 이런 걸 하라고도 한 적도 있었거든요. 혹시 본인도 군생활 하면서 그러한 부분에서 아 이거 정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전쟁이 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두려움의 순간들도 있었나요? 그런 순간들을 저는 딱히 생각을 해보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일단은 하루하루 어떠한 작업을 하고 하루하루 어떤 근무를 나가고 저는 거의 하루 단위로 이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네네네.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를 되게 열심히 살아간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머나먼 앞날일 수도 있고 가장 가까운 앞날일 수도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겠지만, 제가 좀 초점을 잡아보면, 사실은 우리 인재 씨가 애초에 뭐 GOP나 이런 계획이 없이 사실 군대를 가신 거잖아요. 원래는 이제 뭐 해병대나 지원을 하시려고 했던 것도 알고는 있지만, 선택사항 없이 훈련소 입소를 했다가 GOP로 가게 됐고, 또 근무를 잘하고, 건강하고, 본인의 임무를 잘 수행하시고 전역을 하신 건데, 그 계기가 좀 궁금해요. GOP를 가게 된. 우선 이제 군대를 가기 전에 못 본 가족들도 이제 보러 다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보러 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제 사촌이 그날따라 이제 할머니 집에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사촌이 전역자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GOP가 좋다. GOP가 왜 좋냐면은 네. 한 달에 휴가 3일씩 준다. 근데 저는 그때 아무런 사전적 지식도 없었으니까 대신에 그건 알고 있었어요. 군인에게 휴가는 생명이다. 좋다. 이런 정도 사실만 알고 있었는데 네네. 휴가를 3일씩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말만 믿고 그리고 또 GOP가 또 살만하대요. 네네. 그래서 그 생각만 가지고 훈련소에서 지원하게 된 거죠. 그 훈련소에서 지원하게 될 경우에도 좀 어떤 되는 조건들이 좀 있나요? GOP를 갈 때도? 왜냐면 지원자가 좀 많을 수도 있고 무조건 뭐 지원한다고 갈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일단 그 신검 등급은 따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체중 무게 때문에 3급이었는데 일단은 신검 등급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 밖에 이제 중요시 여기는 게 이제 정신 상태? 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정신적 질환이 좀 있다든지 좀 우울감이 많다든지, 네네. 의기소침하다든지. 네네. 왜냐하면 GOP는 실탄을 착용하고 이렇게 다니는 그렇죠. 데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간혹가다 올라가긴 오는데 그런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그때는 네. 티가 안 나다가 오고 나서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런 친구들은 이제 거의 빠른 시일 내에 내려보내죠. 빠른 시일 내에 네네. 다른 곳으로 이제 네네. 뭐 이렇게 배치를 다시 한다거나 아니면 뭐 PX병 이런 걸로 빠지지도 않나요 혹시? 그쪽엔 그 시스템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의미가 없나? GOP는 우선 PX가 일단 없고요. 없고 차가 오죠. 네네. 황금마차라고 황금말 노란 전설의. 색깔 이제 트럭이 이렇게 올라와요. 좋습니다. 그럼 그 부분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많은 네네. 분들이 또 사실 황금마차 전설로만 듣고 있고 그쪽도 GOP나 특정 곳에 배치가 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네. 황금마차 어떤 겁니까? 일단은 쉽게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이동식 PX고요. 네. 이동식 이동식 PX입니다. 네. 일단은 트럭이 되게 커요. 아, 큰데 거기 안에 이제 물품을 실어서 거기 원칙상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온다고 돼 있는데 많이 이제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다른 이제 기타 등등의 사유로 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오면은 되게 잘 오는 거고 두세 달에 한 번씩 올 때도 많죠. 그럼 군인들이 GOP에서 이제 황금마차가 오길 기다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일단 1순위는 담배죠. 아, 그렇군요. 이건 뭐 기밀은 아닐 것 같고요. 네, 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황금마차에서 이제 담배를 좀 구입할 네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크겠네요. 그러면 비흡연자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 친구들은 황금마차에 대한 기대감이 특별히 없나요? 그 친구들은 이제 비흡연자들의 이제 1순위는 라면이죠. 아, 그럼 혹시 황금마차에서만 파는 라면이 있나요? 거의 시중에 파는 그런 기성품들 라면들 있잖아요. 그런 라면들 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어떤 같아요. 라면이 혹시 제일 인기 있나요? 굳이 뭐 이렇게 정확히 말씀하지 마시고 암묵적으로. 그 엉심? 일요일엔 요리사 아, 그 있잖아요. 네네. 역시 이건 모든 군인들의 니즈가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비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비빔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물로 헹궈야 되기 쉽지가 않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뜨겁게 이렇게 해서 봉지에 먹기도 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짜장 그 라인이죠. 네. 본인도 많이 좋아하셨나요?
저는 그닥 좋아하진 않아요. 아, 라면을 원체 원래 안 좋아하셨어요? 아니면 고라인을 별로 뭐 선호하지 않았나요? 라면을 좋아하긴 하는데 비빔 쪽보다 이제 국물. 물 아, 이제 물라인. 네. 물라인도 거기 있겠네요? 그렇죠. 너무 먹방 얘기로 간 것 같으니까 또 이제 우리가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GOP 하면 생각나는 게 힘들 것이다. 근데 이제 본인은 생각보다 적응하면, 그러니까 힘들다라기보다 적응만 잘하면 여러 가지 개꿀이라고 하죠. 달마다 그래도 휴가도 있고 뭐 이렇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실제로 생활하면서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입대하고 나서 2병, 2등병, 1병 그 라인 때가 사실은 군대 여러 가지 상황상 되게 중요한 환경일 수 있는데 어떠셨어요? 일단 제 군 생활을 전반적으로 되돌아보면은 저는 이제 GOP 전입, GOP 전역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감히 이제 얘기 드릴 수 있는 거지만 GOP는 진짜 딱 휴가 3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아, 일단 없고 일단 2등병이랑 1병 때는 눈치 보느라 바빴죠. 네. 그리고 상병 때는 나 분대장을 달았었는데 아, 그랬군요. 네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병 분대장으로서 후임들한테 이렇게 지도도 해야 되고 이런 쪽에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 병장 때는 이제 시간 때문에 힘들었죠. 갑자기 시간이 멈추죠? 네. 엄청난 시간의 멈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군대에서는 여러 가지 과학, 기현상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또 군 생활을 뭐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기도 하지만 선택권 없이 이제 이행할 때 맞닥뜨려야 되는 순간들입니다. 굉장히 시간이 멈추기도 하고 늘어지기도 했다가 빨라지기도 하고 그래요. 언제 좀 빨라지셨나요? 본인은 혹시? 빨라진 기억이 있나요? 갑자기 이때 시간 되게 빨리 가더라. 뭐 훈련 기간이나 혹은. 일단 제가 이제 제 후임들한테도 항상 이제 보여주는 건데 그 제 군 생활을 네. 처음 시작이 여기, 에? 끝이 여기라 치면은 이걸 이제 가는 이제 속도로 제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이 속도가 어느 정도 속도였냐면은 이렇게 그러다 여기서 이제 딱 멈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초반에 생각보단 빨리 갔다라는 느낌도 드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초반에 빨리 갔죠. 아, 빨리 갔다. 저는 안 갔는데, 그렇군요. 이게 또 상대적일 수도 있긴 하지만, 네네. 분대장 생활 때는 어땠습니까? 사실은 GOP에서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보초를 서야 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의 뭐 하루 이상 서기도 하고 하나요? 몇 시간 단위로 이렇게, 이건 좀 약간 좀 위험할 수 있지만, 아무튼 좀 길게 서고 이렇게 교대 방식인 거죠. 그렇죠. 일단은 교대 방식이고 음, 이거는 얘기 드릴 수가 있는 게 음, 3교대예요. 음, 제가 있던 곳은 3교대였고 하루 8시간씩 이제 근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8시간.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보초를 서면서 저는 경계를 잘하고 하겠지만 8시간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2등병 때 틀리고 1병 때 틀리고 그 8시간이라는 시간 어땠습니까? 혹시 보초를 설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2등병 때 그다음에 넓게 상병, 병장 정도로 해서 어떤 생각들을 좀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2등병 1병 때는 어떻게 보면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음, 눈치도 많이 보고 어떻게 하면 안 혼날까, 안 틀릴까 음, 이런 거를 이제 걱정해야 되는 시기다 보니까 자세부터도 틀려요. 약간 이런 자세 그렇죠. 느낌이고 1병 이제 중순 때까지만 해도 그래요. 음, 근데 이제 상병 달고부터는 병장 때까지는 이제 이 자세가 이제 서서 이렇게 그렇죠. 틀어지면서 이제 다리를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그렇죠. 민간인보다 되는 거죠. 못한 상태가 되죠. 전투를 상실하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는 또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군대 가면 초반에 네. 뭐 어찌됐건 강제는 아니겠지만 어찌됐건 본인이 군인으로서 숙지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초반에 GOP도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나요? 수칙이나 혹은 본인이 기억해야 될 것들이. 그렇죠. 되게 은근히 재밌는 것 같아요. 대답을 약간 늦게 하는 듯 하면서 할 때 역시나 군인의 어떤 분대장의 어떤 포스가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해 주시죠. 일단 어떤 부대든 일단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생활 수칙이라든지 말하는 방식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이제 생활하면서 배우는 것들을 일단은 먼저 그렇게 가르치고 배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배우는 게 이제 작전 이런 쪽에서 이제 배우는 건데 저는 그걸 이 작전에서 배우는 게 폭이 정말 컸어요. 그래서 외울 게 정말 많았죠. 어떻게 좀 외우셨습니까? 사실은 뭐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외우는 거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정도 잘하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 되는 사람도 있는데 어찌됐건 통상적으로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좀 강압적이고 이제 갇힌 곳에서 어찌됐건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면 머리도 굳고 바보가 되잖아요. 이등병 때 네네. 누구나. 근데 그걸 좀 본인은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저는 되게 서바이벌이었던 것 같아요. 어, 생존형으로 이거를 이제 열심히 안 하면은
제가 이곳에서 이제 어디를 떠나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랑 이제 못해도 1년, 1년 이상 같이 얼굴 보고 부둥켜 안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곳인데 이 사람들과 이제 잘 지내놓지 않으면 힘들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생존형으로 그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생존형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군대 이제 입대해야 되는 친구들은 생존 법칙으로 또 여러분들 마음이 맞지 않거나 좀 자존심이 센 분들은 사실 처음에 적응이 어렵잖아요. 그쵸? 근데 누구나가 또 백지화가 되고 잘 적응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런 수칙을 외워야 되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저는 하루는 이런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라떼는 마리아라서 좀 뭐 편집이 될지 모르겠지만 유격장의 이제 간부가 제가 이제 일을 조금 조리 있게 잘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등병 때 이제 착출까지 아니고 그날 데리고 갈 수도 있잖아요. 일을 하러. 데리고 가서 이제 사실 제가 또 직업이 그쪽이다 보니까 간부님은 이제 수다도 좀 떨고 얘기도 좀 하고 싶으셔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유격장에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유격장 화장실은 굉장히 안 치우잖아요. 오랫동안 안 치우다 한 번에 치우는데 제가 이제 그 똥을 다 푸는 건 아니었어요. 그 변을 다 푸는 건 아니고 다 푸고 난 공간에 이제 밑에 보면 깊이가 있죠. 거기 남은 이제 찌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쓰레기. 뭐 예를 들면 버려진 그거를 건져내라는 이제 미션이 발동이 된 거죠. 어때요? 끔찍하죠. 근데 기구도 어떠한 도구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뭇가지를 근처에서 얻어서 약간 이렇게 기역자 이렇게 되는 걸로 했는데 사실 하면서 가장 무서웠던 건 이 나무라는 것이 굉장히 유연성이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건졌다가도 혹시 마무리에 탄성 때문에 튕기지 않을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고 되게 미세 입자가 얼굴에 이렇게 튀는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변에 아무도 없고 처음으로 그때 사실은 좀 살아있는 내 자신이 불편하고 뭐 타령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주변을 막 찾다가 호숫가 그러니까 냇물이 있잖아요. 이제 네네. 봄이 오려는 겨울이었는데 핫팩이 버려져 있는 거예요. 핫팩이. 그래서 물티슈 마냥 그걸로 얼굴을 수세미처럼 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대 그리고 복귀를 했으니 사실 분노 게이지가 좀 많이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쁜 분은 아니셨지만 저를 조금 이제 외우는 거를 지도하는 이제 선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뭔가를 물어봤어요. 총기 관련된 거랑 이제 무슨 수첩이 있는데 그걸 이제 몇 가지 물어보겠다. 그래서 근데 사실 제가 못 외웠었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거기서 이것을 푸다가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얼굴을 좀 씻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어 하면서 이제 굉장히 뻗은 자세로 누우시면서 갔다 와봐 기다릴 테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5분 만에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이것이 생존 법칙이구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좀 넘어가고 어때요? 이런 기억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도 있어요.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또 이런 희극화된 이야기를 통해서 군대가 마냥 힘들지만 않다. 추억을 남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일단 결론부터 제가 이야기해드리자면 저도 이제 저희 막사가 100 몇 명이서 이렇게 쓰거든요. 예. 100 몇 명의 이제 오물과 네. 이제 저희가 100 몇 명이 먹는 이제 네. 먹다가 남긴 짬이라고 하죠. 그렇죠. 남은 음식들. 그게 섞이는 곳이 있어요. 네네. 그게 섞이는 곳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군요. 거기가 막힌 거예요. 막혔는데 이제 지금 여기 오신 방청객 분들이 뭔가 도망가시는 것 같아요. 네. 막혔는데 이제 누군가 뚫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뚫어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분대장이었어요. 이제 짬도 어느 정도 찼던 상태였고 네. 거기서 이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이제 예. 그런 걸 이제 실천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내가 갈게. 네.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이런 거 이제 후임들한테 이제 한번 이제 으스대기도 하고 너 나중에 이렇게 해. 이러면서 이제 갔는데 그분들 안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네. 저 이제 장비를 다 하고 왔어요. 예. 고글도 끼고 마스크도 끼고 이제 필요한 일입니다. 정말. 저같이 무방비로 가면 피부로 그것들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머리에 이제 비니 같은 것도 이제 쓰고 네. 그렇게 이제 장비를 다 차고 왔는데 펐죠. 네. 푸고 이제 나르고 네. 푸고 나르고 네. 아직도 그 색깔 기괴할 것 같아요. 그 사실은 기괴한 아마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비유를 하자면은 김치찜 모습 돼지 김치찜 모습을 상상하시면은 저는 이해돼요. 그러니까 갔다 오신 분들은 조금 그 정도 이해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형상이고요. 그렇게 해서 퍼나르고 하다가 이제 제 전투화에 원래 구멍이 났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물이 흥건한데 제가 모르고 한데 딱 밟다가 여기에 이제 막 스며든 그 느낌. 스며드는 거예요. 이렇게 네, 막. 들어오는. 그날부로 버렸어요. 아, 전투화. 그렇죠. 거의 뭐 영화나 혹은 게임에서 나오듯이 독이 이렇게 피부로 올라오듯 그런 느낌이 좀 드셨겠네요. 그렇죠. 그래도 엄청난 어떻게 보면 군대에서 가장 큰 미션이었을 수도 있어요. 누구도 하지 않는 누군가 해야 되는 그 미션. 분대장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분대장이 참 어려워요, 그렇죠? 되게 쉬워 보이고 뭐 아예 그냥 뭐 소대는 뭐 그 안에서 잠깐 반장하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은근히 힘들고 까다로운 부분들을 수행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해도 제가 해왔던 것들은 좀 과하고 그렇게 열심히 안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냥 너무 특출나게 열심히 하는 것보다 그냥 적당히 열심히. GOP를 잘 전역하는 네. 방법 중에 비법 하나 네. 해보니 너무 또 열심히 하는 것보단 부상 없이 본인의 마음이 또 너무 앞선다고 하더라도 조금 행동을 선택하자 잘. 그렇죠. 아, 그렇군. 좀 이제 좀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이제 또 질문들 오늘은 사실 시청자분들 혹은 군대를 이때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질문들을 사연을 많이 받아봤어요. 근데 제일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GOP의 연애 생활,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있는 그 친구들의 생활은 어떤지 다른 곳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질문들이 있는데 군대에서 혹시 본인은 여자친구가 혹시 있으셨나요? 저는 이제 일병 초 때 음. 그때 이제 헤어졌어요. 그럼 그 전에 이제 입대하기 전에 원래 만나시다가 그쯤에 헤어지시게. 그러면 그 이유가 어찌됐건 군 생활이 어려운 점들이 있었던 거죠. 딱히 군대라서 헤어졌다는 느낌은 그건 아니다. 저는 들진 않았고요. 그냥 이제 서로 이제 떠나갈 때 돼서 떠나갔다. 그럼 운명- 언제 직감했습니까? 뭐 예를 들면 보통 전화를 하려고 할 때 느끼거나 혹은 첫 목소리에서 느꼈다거나 혹은 이미 편지나 뭐 이런 것도 좀 느껴왔는지. 저는 그렇게 이제 딱 예상하고 직감하진 않았고요. 그냥 딱 헤어지자마자 이제 어떻게 헤어졌습니까? 뭐 전화상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표정이 좀 어두워지시는 것 약간 같은데. 네. 그 문자 약간 이런 식으로 아, 요즘에 헤어진 이제 것 같아요. 핸드폰이 어찌됐건 사용이 좀 네네. 가능하니까. 네네. 아, 그렇군요. 어떠셨어요? 조금 좀 힘듦이 있었습니까? 어찌됐건? 제가 아까도 이야기해드렸는데 또 해주세요. 네. 그 진짜 저는 하루하루 네. 그냥 하루만 보고 살다 보니까 그런 밖에 사회 일들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군대가 되게 잘 맞은 것 같기도 해요. 어땠어요? 본인은 이제 뭐 어쨌건 전역을 하면 군생활은 끝이긴 하지만 하면서 나 이거 말뚝 박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혹시 든 부분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말년병장들한테 이제 흔히 하는 단골 멘트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다른 간부들이 이제 네. 전문화사 해라 어. 라고 하는데 네. 저한테도 이제 그런 제의가 음. 왔었거든요. 음. 저는 이제 단칼에 단칼에. 죄송합니다 그래요. 이랬죠. 또 어떻게 보면 또 나와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또 어떤 목적이나 좀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아까 우리 고무신들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다시. 그 남자친구들이 이제 GOP만의 이제 보통 주변에서 이별해서 좀 힘들거나 혹은 많이 싸우는 커플들을 좀 보신 적이 있나요? 봤죠. 아, 네. 어떻게 좀 해결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좀 노하우나 본인은 이제 뭐 아름다운 이별을 했지만 어찌됐건 이별을 하든 사랑을 지속하든 좀 GOP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좀 운용을 하면 연애도 잘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좀 이런 부분을 얘기해 볼까요? 우선 이제 군대고 사회고를 떠나서 그냥 서로의 이제 연애 관계에 있다는 거는 서로 잘 이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는 장소의 구분이 아니라 서로 이해만 하고 잘 생각해주고 이런다면은 이별의 순간이 좀 더 멀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군요. 혹시 그럼 GOP는 면회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시스템인가요? 면회는 없어요. 아, 갑자기 끔찍해지네요. 네. 전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외박은 있어요? 면회, 외출, 외박 셋 다 없어요. 아, 셋 다 없다. 이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달마다 3일의 휴가는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이제 뭐 특정 상황에서는 조금씩 변동이 있는 겁니까? 이게 달마다 3일씩 휴가를 받긴 받아요. 음. 받는데 받았으면 써야 되잖아요. 그 쓸 기회가 먼 훗날에 있는 거죠. 아, 왜냐하면은 이렇게 휴가를 이렇게 계속 쌓아온 저도 있을 거고 저보다 후임도 있을 거고 저보다 선임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휴가를 쌓아온 선임들은 소모를 해야 될 거잖아요. 만렙 마일리지네요, 그죠? 그렇죠. 네. 소모를 해야 되는데 네. 그
군대는 말 그대로 계급 사이잖아요. 그렇죠. 선임들이 먼저 휴가를 먼저 소화를 하고 걔가 안 가면 못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휴가를 먼저 소화를 하고 음. 왜냐면 출타율이라는 게 있으니까 부대마다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먼저 소화를 하고 이제 그 위치가 될 때까지 이제 손만 쪽쪽 빨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재 씨 같은 경우에 좀 이른 이별을 한 이유 자체가 지금 공감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그냥 빨리 인식을 하고 그렇죠. 최대한 뭐 몰아서 마일을 쌓아서 마지막에 이렇게 좀 몰아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얼마나 좀 이 휴가를 몰아서 나오신 거죠 마지막에? 제가 이제 지금 군대 전역 전휴가 또는 미복귀 휴가라고 하거든요. 이 휴가를 2021년 3월 8일에 나왔고 그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갔던 휴가가 복귀가 2020년 8월 20일이에요. 네. 그 사이 동안 이제 네. 버텨온 거죠. 아 그렇군요. 가슴이 짠해집니다. 질문. 네. 저희 방청객 분들이 지금 오늘 또 많은 질문들을 지금 킥킥거리는 웃음소리도 많이 들렸는데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저기 뭐지 사촌 형이 네네. 추천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네네. 그러면 결국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힘든 것 같은데 네네. 사촌 형이 혹시 혼쭐을 내려고 그런 건지 그 나중에 그리고 저기 싸우지 않았는지 나한테 왜 그런데 추천했냐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촌 형이 추천해준 이유가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혹은 대화를 해보실 수도 있지만 좀 변화가 이 GOP에서 생긴 것인지 아니면 일정 부분은 생각의 어떤 상대적 차이였던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우선 이거부터 제가 이야기해드릴게요. 네네. 그 사촌이 사촌 형이 아니라 저랑 일단 친구예요. 99년생 걔가 아. 빠른이어서 먼저 간 거고. 네네. 친구군요. 네. 네네. 그렇게 됐는데 당연히 이제 저도 전역하고 나서 얘기를 했죠. 네네. 꿀이라며 이렇게 하고 얘기를 했는데 네. 벌꿀이라며. 근데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소주 한잔 했거든요. 예. 소주 한잔 했는데 네. 그랬냐 하고 그냥 말더라고요. 그래요. 본인은 아니었대. 그럼 본인은 편했다는 거네요. 저는 1년 반을 이제 그거 생각하고 1년 반을 거기서 있었는데 그냥 그랬냐. 그랬냐 한마디로 그냥 퉁 치더라고요. 넌 그랬냐? 난 아니다. 뭐 이런 결론이지 않나. 혹시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저기 만약에 GOP가 아니라 인제 들어가는 인제 아무것도 모르고 네네. 군대를 들어가는 후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제일 친한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동생이 이제 들어오는데 그럼 훈련소에서 어디를 그나마 가는 게 어디를 지원하는 게 꿀팁이다. 나는 힘든 거 싫어. 최대한 어떻게 군대가 안 힘들겠냐마는 난 그래도 난 힘들면 나는 타령이야. 난 너무 힘들어. 난 최대한 그래도 어디가 좀 버티기 좋다고 추천해 줄 곳이 있다면 그나마. 사실은 뭐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질문을 군대는 사실 편한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본인한테 어느 정도 상황이 좀 맞거나 조금 더 이제 그러면 될 것 같은데 본인 때 이제 훈련소 때 기억을 해보면 여러 가지 지원할 때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나에게 과거에 어떤 돌아갈 수 있는 시점이 있다면 혹시 다른 곳을 선택해보고 싶은 곳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군생활 하면서 얘기 들어보거나 멀찌감치 봐도 저쪽이 그래도 좋은 점들이 좀 보이더라. GOP가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있었나요? 제가 원래 상근 예비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취소하고 현역을 지원해서 들어간 건데 제가 듣기로는 원래 해병대에도 그래서 지원을 했었다고 네네. 근데 이제 시간을 돌린다면 네. 상근으로 갈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그건 또 이제 특정한 상황이 발생돼야 되잖아요. 네네. 뭐 본인이 좀 몸에 조금 허리라든가 혹은 어디가 좀 이상이 있어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평발이에요, 제가. 네. 근데 이제 저는 평발인지 모르고 훈련소에 갔다가 이제 훈련소 가면 평발 본인도 혹시 재셨나요? 발바닥 보면서. 요새는 다 평발 가더라고요. 그죠, 가죠. 근데 네. 저 때는 이제 거의 약간 반반이었어요. 근데 네. 저는 몰랐는데 거기서 신체 검사를 하는데 평발이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짝발이래요. 좀 안 좋은 건데 도장을 쾅 찍더라고요. 근데 중중평발. 이도 저도 아닌 거죠. 되게 불편하고 짝발이라 행구를 해보니까 확실히 피로감이 그래서 제가 이제 오른쪽 골반이 좀 안 좋아져서 나왔는데 약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내심 살짝은 기대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현역으로 가야지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막상 또 훈련소나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또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했는데 전혀 상관이 없었고 오히려 저 애매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저는 조금 더 빡센 데 갔었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도 듭니다. 어찌 됐건 간에 조금 더 오히려 저도 정신없이 무언가를 하고 그랬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도 들고 어쨌건 전 전역을 만기를 잘 했으니까요. 지금은 뭐 그래도 이제 네. 군대는
가야 되잖아요. 많은 남자들이 네네. 가야 되는데 이제 또 앞으로 군대를 보내야 할 이제 고무신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누나나 아니면 뭐 여동생으로서 이제 우리 가족 오빠를 보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일 큰 건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자기 자식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근데 그래도 군대 갔다 오니까 이건 좋더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남아있는 가족들이 그래도 우리 가족이 혹은 내 남자친구가 갔다 왔을 때 이거 좋으니까 버텨보자. 같이 버티는 게 될 텐데 가장 좋은 점이 그래도 있다면. 그렇죠. GOP 생활 하면서 되게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좀 폐쇄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나 많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걱정을 덜어드린다면 사실 그거는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 혹은 이런 점들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가족이다 보니까 부모님이다 보니까 어느 이제 한 누군가 이제 그 자식이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말라고는 저는 이야기를 못 드릴 것 같은 게 가족이잖아요. 걱정이 될 수밖에 일단 없는 거고 조금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은 그 자식을 그냥 믿어주는 그런 거. 잘할 것이다. 잘 버티고 있을 것이다. 네. 믿는 만큼 그 사람도 이제 더 잘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조금 걱정이 덜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 생각이에요. 코로나라서 좀 많은 분들이 또 위험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 하거든요. 네네. 어때요? 그래요. 코로나라 더 맞아요. 위험한가요? 아니면 좀 더 오히려 안전한가요? 그런 방역적인 부분이나. 제가 이거 확실히 장담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있던 아니죠 모든 이제 GOP는 어떻게 보면 고립되어 있어요. 제가 확실히 장담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코로나 청정 지역 1순위입니다. 아, 좋습니다. GOP 홍보대사로 오늘 이제 씨 오셨는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원할 좋은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사실은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안전하게 자식이 군생활 잘할 수 있는 제일 걱정이 요즘에 그거일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얘기 해주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좀 더 진지한 질문을 한번 네네. 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하는데 본인이 이제 사실은 자유라는 것을 벗어나서 군생활하면서 국가의 의무를 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전역을 하고 자유라는 개념이 좀 바뀌거나 혹은 새롭게 느껴질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사회인으로 뭐 이제 책임이 따르겠지만. 제가 입대 전엔 잘 몰랐어요. 음. 제가 이렇게 물 마시고 싶을 때 이렇게 마시고 어디 밥 먹으러 갈 때 이제 밥 먹으러 가고 되게 어떻게 보면 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흔한 일들이 이제 통제당하고 음. 이제 이런 것들을 억압받는 그런 순간들을 겪고 나니까 이렇게 사소한 거 하나하나도 다 감사하며 사는 거죠.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지금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그만큼 책임감, 그러니까 삶에 대한 책임감도 많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내가 자유를 어떻게 만끽하고 어떻게 또 책임지면서 나아가야 될지. 맞나요? 그렇죠. 아, 그냥.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 그 GOP는 이제 실탄을 실제로 하고선 이제 작전을 수행하거나 근무를 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도 사고나 이런 좀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은 좀 어땠어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대표적으로 임병장 사건이라고 하죠. 그 사건이 저희 바로 옆 부대에서 일어났어요. 아, 그 정도로 이제 많이 이제 실탄에 대한 경각심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아직도 지금 기억나는 게 실탄 배열까지 아직도 기억에 있긴 한데 이제 이거는 딱 그려지는 거죠. 아. 네네. 근데 이건 이제 보안이기 때문에 네네네. 좀 함구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근데 그 정도로 일단은 실탄에 대한 경각심이 세야 되고요. 사람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렇죠. 곳이다 보니까 예. 굉장히 조심성 있게 안전성 있게 이제 안전이 무조건 생명 이런 생각으로 갖고 작전에 항상 임해야죠. 그럼 GOP 분대장으로서 본인이 후임들이나 이렇게 관리를 하거나 경각심을 줄 때 가장 좀 중요시했던 부분이나 항상 했던 마인드나 혹은 생각이 있었습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었는데 FM이라고 있잖아요. 네. FM은 이제 고지고대로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음, FM처럼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한 거다. 라고 항상 강조를 했죠. 음, 근데 제가 생활해보니까 그게 더 실용성 있고 음. 효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FM적인 요소일 수 있다. 네네. 아, 그렇죠.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대가 마찬가지지만 또 이런 부분들을
좀 마인드를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마지막으로 군입대 하시는 그 네. 수많은 우리 예비 장병들에게 GOP를 떠나서 조금 응원의 말과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전역을 딱 마친 민간인으로서. 입대를 뭐 희망하고 계실진 모르겠지만 앞으로 해야 되실 분들에게 이 말을 전해드립니다. 네. 막상 그 상황에서는 되게 힘들고 지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은 힘들고 안 좋았던 것들은 다 별거 아니에요. 오히려 좋았던 일들만 더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앞으로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법 노트 출연하셔서 얘기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일단 오늘 이렇게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제 저의 발전에 좋은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혹시 계획이 있다면 간단하게. 저는 이제 연극 공부를 음, 계속 할 거고요. 네. 옛날부터 그렇게 희망했었기 때문에 음, 그렇게 계속 할 예정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인재 씨 오늘 또 멋진 이야기들, 그다음에 소중한 경험담 너무 감사드리고 어찌됐건 국가의 의무를 가장 위험하면서도 중요한 그 임무를 GOP에서 수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에서 악수 드리고 앞으로의 또 꿈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격려하면서 오늘 마치기로 하죠. 네. 네. 충성!